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2장입니다. 자, 1장 어떻게 보면 문제 정말 조금 나오지만 열문항이지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셨죠?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이제 2장, 3장, 4장이 여러분들 상당히 편하게 공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장 끝까지 다 보셨다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합격으로 가는 조금은 포장된 도로를 달리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2장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 바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전체 그 비중을 한번 살펴본다면 열문항이었죠? 공부 어렵게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25문항이 나옵니다. 오지선다형 20문제, 그리고 단답형은 5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료에 대한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조금 정해진 그런 키워드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은요, 오히려 2장의 단답형은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원료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볼게요. 그냥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숙지하셔도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 화장품 원료의 기본적인 요건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자, 우리 화장품이라는 거 어떤 얘기 많이 했었어요. 유효성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항상 안전성부터 얘기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해야 되고요. 당연히 안정성도 우수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입니다.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다. 특이한 어떤 취가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품질이 좀 일정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품질이 좀 일정하다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천연 추출물일 땐 그때 그 천연 물질이 농사지어질 때 어떤 기후 조건이랄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품질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줄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독특한 파란색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얘가 제품이 나올 때마다 파란색의 명도와 채도가 동일하지 못해요.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 왜 달라지냐면 바로 전년도 기후 조건에 따라 아줄렌이 이제 재배가 되고 그다음 추출이 될 때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아마 우리는 유효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세정을 원한다면 클렌징이 되겠고요. 또 자외선 차단을 원한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고, 또 피부의 어떤 수분이랄지 당김을 예방하기 위해선 보습제가 되겠죠. 자,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숙지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화장품 원료도요, 결국 우리가 이제 법령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료의 법적 규제가 있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숙지 및 암기가 조금 필요하다, 숙지 및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먼저 흔히 화장품 하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요, 장원기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장원기. 그래서 처음엔 장원기가 사람 이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개념이 이런 겁니다. 화장품 원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원기라고 얘기하고, 이것에 수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원료들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자,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어때요? 화장품 원료집 있겠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가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화장품 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붙어 있고요. 인터내셔널이 붙어서 KCID, 또 ICID.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들이 상당히 자기들만의 어떤 단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EU 화장품 원료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숙지해 주시면 되는 개념인데,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이걸 숙지 안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얘기인데 왜 식품 얘기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일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독성 체크를 할 때는 의약품 기준이었잖아요. 화장품인데 왜 의약품 단어가 나오지? 이거 오답.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식품 공전이랄지 식품 첨가물 공전입니다. 다만 첨가물의 하나고요. 자, 여기에 수제되어 있는 원료도 우리가 사용이 가능할 테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 밑줄 칠 필요도 없겠네요.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가능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암기와 간단한 숙지 정도만 해주면 되는 좀 그런 가벼운 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러분들이 결국, 자, 제가 2장에서 이제 암기의 천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료 중에 배합한도 지정 원료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1장에서도 뭐 우레아 같은 경우 10%,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EGF라고 불리는 자, RH 올리고펩타이드-1 같은 경우는 10ppm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살균 보존제, 우리는 흔히 보존제라고 얘기하죠. 또는 자외선 차단제,
또는 뭐 색소, 뭐 기타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걸 달달달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 특히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배합원료가 있겠죠. 뭐 항생제랄지 스테로이드랄지 항히스타민제랄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들도 있는데, 상식적인 것들은 1장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기 때문에 2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조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장품 원료의 종류의 특성을 한번 보는데,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하나의 목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수성, 유성, 계면활성제 또는 보습제, 폴리머,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런 기타 등등을 배우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는 할 거 없어요.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거 지금 목차 정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성 원료부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정제수입니다. 자, 정제수는 4장에서도 다시 나올 텐데, 일단 2장이니까, 4장보다 앞에 있는 2장이니까 가볍게만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자, 사실 파우더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화장품의 기본 원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는 상식이 될 테고요. 중요한 건 수용성 용매이다. 자, 용매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정제수라는 것은 피부에 있어서 하나의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것보다는요, 수용성 물질들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놈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특히 다양한 화장품 성분에서 제일 먼저 적히잖아요. 예, 왜?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철저히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여과 과정으로서 뭐 불순물 제거랄지 또는 이온 수지를 여과한다든지 심지어는 자외선 살균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제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간혹 가다가 전혀 이 화장품과 관련 없는 분들이 공부하실 땐 이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화장품 업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에스테티션이라면 뭐 조금은 가볍게 숙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틸알코올이라고 얘기하죠. 줄여서 에탄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인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공업용이 있겠죠? 공업용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예, 앞에 M자가 붙겠죠. 메틸알코올, 메탄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텐데, 이런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마시게 된다면 또는 피부에 바르게 된다면요, 심각한 경우엔 사망 또는 실명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피부 트러블,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철저히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습관이 돼야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없죠. 상식이고요. 특이한 취가 있어요. 알코올 향. 그리고 특히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증발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히려 중요한 개념은 조금 전에 수용성 원료에서 정제수가 수용성 용매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네들은요, 이 알코올이라는 아이들은요, 유기용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비극성 물질을 녹이는 것으로서, 여러분들 향수 만들 때 에탄올 들어가거든요. 왜? 향이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향료랄지 색소랄지 뭐 또 다른 색소의 종류인 유기안료 같은 것들을 녹일 때 알코올이 유기용매로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성격이 조금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피부의 수렴 효과, 피부를 조여주는 그런 효과를 줄 테고, 또 살균 소독, 그리고 특히 여름철 제품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청량감 같은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피부가 건조하고 자극되죠. 사실 제가 이 피부학을 강의할 때는요, 대학에서 피부학을 강의할 땐 이 알코올 하나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아스트린젠트부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알로에젤,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장단점들을 다 얘기하는데, 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실전을 배운다는 개념보다도 결국 시험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해야 될 것 많습니다. 알코올 왜 겨우 한 2, 3분 하지?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은 살균 때문에 여드름용 제품이랄지 수렴 효과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외에도 뭐 헤어토닉 또는 유기용매이기 때문에 향수 같은 데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바로 유성원료로 가볼게요. 자,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피부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호호바 오일이랄지 아니면 미네랄 오일이랄지 이런 것들, 그쵸, 수분 융분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약간의 미끌림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마찰 개수를 줄여주는 윤활 작용도 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죠. 그래서 피부에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장벽 구조를 복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목차 개념이에요. 뒤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식물유. 다른 말로 이제 식물 오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식물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보카도 오일, 동백나무 오일, 올리브 오일, 캐스터 오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우는 거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들은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국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요, 답안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한 것들은 내지 않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친근하신 이런 오일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딩. 그냥 리딩만 여러분들이 해두시면 된다라고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막, 올리브 오일은 보습이고, 캐스터 오일은 보습 및 유연 및 윤기 부여이고, 막 여러분들이 외워봤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나와봤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나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정도만 잡아보는데, 뭐 식물의 씨, 잎, 열매 등에서 추출하고요. 아무래도 식물유니까 냄새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산패가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좀 좋지 않은, 이 스테빌리티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개념이 될 테고, 이런 오일류는 솔직히 꼭 식물유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든 건성이랄지 노화 피부에 피부 장벽 구조를 만들어주는, 또 보습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물유이기 때문에 피부 친화성 좋고요, 흡수도 비교적 잘 되는 그런 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보카도, 동백나무, 올리브, 캐스터, 마카다미아, 하이드로제네이티드, 호호바 오일, 저도 진짜 이거 하나 가지고 30분 얘기하거든요, 원래. 왠지 아세요? 제 석사 논문이 이 호호바 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과 TWR의 어떤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시험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답안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학설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리딩은 해라. 어차피 기본적으로 조금은 알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에서 리딩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계속 나오다 보면 뭐 앞에서도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뭐 여기도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이런 거 나오는데, 자, 얘네는요, 수소 있잖아요, 수소. 수소를 첨가한 겁니다. 왜 수소를 첨가했을까요? 안정성과 그 다음에 약간의 침투력, 침투력 개선, 이 두 가지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수소가 좀 첨가됐었을 때 앞에 하이드로제네이티드라는 단어들이 많이 붙는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들 보다 보면 이렇게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붙어 있는 것들이 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테고요. 지금 대부분 포도씨 오일은 포도씨에서 추출, 그리고 로즈잎 오일은 로즈 알잖아요, 장미 뭐 이런 것들, 마리골드꽃 오일은 마리골드꽃, 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위트점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위트가 밀이에요. 밀. 점이 배아예요. 뭐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엔 역시 동물류입니다. 동물의 피하 지방, 기름이죠. 그리고 장기에서 추출을 합니다. 동물류이다 보니까 냄새가 좀 강해요. 그리고 같은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 피부도 동물이고요, 동물류이다 보니까 피부 친화성이 강해서 피부 흡수는 좀 빠른데, 이제 문제가 쉽게 변치되고 변색되고 좀 변질이 빠르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최근에 이제 환경보호단체들 때문에 사용하고 싶은 좋은 오일들을 사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들도 뭐 번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밍크 오일, 하이드로제네이트, 에그 오일, 뭐 스쿠알란, 비즈왁스 뭐 이런 것들인데, 스쿠알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아마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세무 스쿠알렌이라고 해가지고, 세무는 브랜드이고요,
스쿠알렌이라고 얘기하는 이 불포화 지방산 덩어리에 어떤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해상어 간유에서 추출했다 해서 이거 먹어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이거 안 먹는 집 없었고요. 거의 어버이날 스승이날 이게 전부 다 이 생일 선물로 팔릴 정도의 그런 시절이 한번 있었는데 스쿠알렌은요 화학적으로 알켄족이라고 해서 이 불포화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산패가 됩니다. 그래서 캡슐에 쌓여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화장품에는 수소를 첨가해서 스쿠알란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가고 있다. 자, 스쿠알렌이 아니라 스쿠알란이고요.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즈왁스, 비즈, 예, 벌이죠, 벌, 예, 벌에서 나온 그런 왁스가 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비즈왁스 정도는 또 수업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왁스 파트에서. 뭐 라놀린, 예, 이것도 이름이 좀 다르니까 양모지라고 흔히 얘기하죠. 양모지에서 추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양의 털모자 기름, 예, 그래서 양털 기름이다 이런 식으로 라놀린 같은 것도 이름이 좀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